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달 들어 19일까지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한 분들이 약 10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2.6%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실업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 9조 5천억 원이 잡혀 있다는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용직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업 대란이 예고가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실업급여의 어떤 사각지대 혹은 실업급여를 재원을 더 늘리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 좀 네. 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로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근데 고용보험 제도에 가입한 우리 노동자가 사실은 둘 중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1,200만 명, 한 45% 이상은요, 아예 고용보험 가입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경우는 지금 실업급여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정부가 지금 그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금 뭐 1,000억에서 5천억 늘린다 그러는데 그러나 이분들한테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돼 있어야 돼.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이 아까 이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거는 마치 폭풍전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일 뿐이에요. 기업들이 쭉 넘어지면서 이제 막 나올 텐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의 고용보험 시스템 안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둘 중에 한 명인데 한 명이 고용보험에 안 된 취약한 노동자들이 훨씬 더 지금 코로나에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이 실업급여 부분 경우는 실업 부조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긴급하게 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본다라면 뭐 재난기본소 아니에요. 이런데 돈 팍 해가지고 정말로 한 1,200만 명의 비정규직이나 초단기 이런 일자리 불안에 떠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한테 그래 그 어려움에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와 같은 이 우리 고용보험 시스템 하에서 이 실업급여라고 하는 거는 한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도 교수님 의견에 사실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전 실업 대란이 올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자, 이번에 제가 울산에 갔었습니다.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라인이 섰었어요. 확진자가 한 명 있었다는 이것 때문에. 구미에서 LG전자 라인이 섰었습니다. 삼성전자 라인도 섰었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앞으로 고용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새로운 팬데믹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모여 있다가 한 명이라도 감염 의심 증상되면은 라인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안 그래도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자동화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줌이라고 영상으로 이렇게 텔레컨퍼런스하는 그 회의 통신기 이 소프트웨어 가지고 계속 회의하면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몇 달 더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겁니다. 사람들 출근 안 해도 회사가 돌아갈 수 있다. 훨씬 더 적은 인력으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출근 안 하는 인력들 고용해가지고 평생 동안 보장해주는 대신에 그냥 잠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또는 플랫폼 노동처럼 잠깐 일거리 맡겨서 디자인 하나 시키고 파워포인트 하나 맡기고 이런 식으로 일 시켜서 회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차차 바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고용 대란이 올 거라고 보고 고용보험 가지고 절대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편수당 지급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뭐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지금부터 1년, 어쩌면 2년, 3년 동안에 생기는 이 고용 대란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우리 정부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수당을 지급하고 그 뒤에 나오는 부가가치,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개인의 소득에 과세해서 그걸 메워주는 방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9.5조 원 실업급여 잡혀 있는데요. 그거 실업급여 올해 당연히 감당 못할 거고 더하기 김태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의 해고와 소득 중단은 절대로 이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실업급여 이거 늘리는 거 찬성입니다. 근데 기본을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경남 창원 같은데 두산중공업이 탈원전 정책에 의해 가지고
지금 새로운 원전을 갖다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두산중공업하고 400개 협력업체가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400개 업체가 도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1조를 갖다가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정책, 탈원전 정책 이런 것이 기본이지 코로나가 기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정책, 문재인 정권의 그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지금 경제를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지. 지금 실업급여라는 거는 하나의 결과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실업자들이 많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실업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근본적인 거를 갖다가 치유를 하자.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만 전환만 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원전을 갖다가 그 지진 때문에 원전을 못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하고 틀려요. 지진도 없어요. 근데 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아까 탈산소 얘기하셨지만은 탄소도 마찬가지잖아요. 탈탄소 하려면 원전을 지어야 돼요. 원전을.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태양광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자꾸 토론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아니, 근데 되는데요. 제가 네. 드릴게요. 그 자꾸 코로나를 자꾸 얘기해서 코로나에다가 다 오늘 뭐 주제가 경제 코로나 아니죠. 말 경제 아까 위기 탄소 해법은 말씀 무엇인가가 오늘 네. 주제거든요, 지금 여기 의원님. 지금 원전도 네. 있지만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네, 기업들이 알겠습니다. 무너진다 이 얘기를 더 그랬는데 진전하지 네, 마시고요. 여기까지 네, 합시다. 네, 네. 네. 무너지고 자, 있다는 그러면 것도 송 실업수당 의원님 문제예요. 여당 의원이시니까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아무튼 우리 정부가 앞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라는 것은 민간이 창출하는 것이다.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BT 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BT 산업도 마찬가지고 항공우주 산업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강국을 만들기 위한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원전 이야기는 저도 일관되게 이야기한 겁니다만 탈원전이라는 개념 말 자체는 잘못된 말이고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차피 탈원전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상당 기간 믹스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소프트 랜딩을 할 거냐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수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UAE도 마찬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그 쟁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원전을 러시아나 중국이 주도하게 되면 지금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기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 우리 서방 쪽 세계에서 사실상 원전 분야는 대한민국이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에 밀리게 되면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자, 앞으로 뒷받침해갈 문제이고 원전에 대한 토론이 아니니까요. 네. 아무튼 지금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 이후에 어떻게 새로운 신산업의 성장 동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해 갈 것이냐의 과제인데 이번 위기는 소비 위기만이 아니라 공급 사슬 자체가 무너진 위기잖아요. 당장 저희가 근데 이번에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이 보인 게 뭐냐면 우리 GM 코리아가 아마 글로벌 GM에서 한 20%쯤 될 거예요. 좀 비율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트레일 블레이저라고 이번 SUV 차량이 아주 성공해서 지금 주야 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좋은 방역 시스템을 가지고 공급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인도, 중국에 너무 의존했던 이런 부품 소재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조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저희는 리쇼링이라고 그러죠. 밖에 나갔던 기업들을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체계적인 코로나를 잘 관리하는 이 시스템의 강점을 활용해서 다시 기업을 유치하고 외자를 유치하고 공급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고부 가치를 점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송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린 거는 실업급여 예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려고 한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어떤 분야? 예, 드렸던 질문이 예, 실업 대란이 실업 대란 예고되는데 분야는 아까 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실업 분야는요 구조적으로 저는 앞으로 불가피하게 진행됩니다. 이 말씀대로 재택근무 되죠. 실제로 이제 원격 진료되고 시스코 같은 데가 TP 기술이 발전돼서 사실 지금 다 이제 이렇게 자동화가 정말 급속도로 진행되고 AI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자들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앞으로 노동자 임금 착취 반대 데모하는데 착취할 기회를 달라고 데모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의 관계없는
유발 할라리가 말한 대로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이제 AI가 주도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갔을 때 대비해서 기본소득 문제가 계속 쟁점으로 고민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냐 도대체 그러면. 네, 네. 이런 생각. 자,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논객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린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자꾸만 해주고 계셔서 제가 지금 조금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발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게 돼 있고, 아까 김 교수님께서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고용보험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 예산 늘린다고 하고, 또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 대신에 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분들이 근로자의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계속 지금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실 분만 간단히 말씀하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까 송 의원님 그러시고 우리 또 이현재 대표님 그러시는데요. 이게 뭐 실업대란 고용대란 불가피하다 그러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이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작년도 5월달에 에코노미스트 특집이 뭐냐 그런다라면, 그러니까 일자리 대붐이라고 하는 게 특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말이죠. 실업률이 3%까지 내려갔어요. 독일이 2%대로 내려가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봤더니 핵심이 뭐냐 그런다라면 기업이 일자리 만들기 좋도록 막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이 실업대란 막는 데 있어 가지고 고용 유지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고용 정책 말고 보다 일자리 만들 수도 있도록 적극적 고용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적극적 고용 정책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아까 나왔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무리하게 뭐 탈원전을 한다든지 또 무리하게 최저임금 높인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요번에 한번 보셨잖아요. 우리가 만일 원격 의료에 대해 가지고 훨씬 더 전향적이었다는다면 요번에 아마 제가 보면 전 세계에서 찬사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코로나 이런 것도 말이죠. 원격 의료에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쳤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 만드는 거는 이삭 줍듯이 이게 네네. 하나씩 하는 거지. 네. 이게 그냥 뜬구름 잡고 절대 일자리 안 만들어진단 네, 말씀입니다. 이 대표님 말씀하시죠. 네. 네. 김태희 교수님께서 보신 그 이코노미스트의 그레이트 잡스 붐이죠. 그거 기사를 저도 봤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늘어난 일자리들이 많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대부분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뭐 우리 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한 뭐 5시간짜리 일, 뭐 한 일주일짜리 일, 이렇게 일감 단위로 일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일종의 자영업자들, 개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플랫폼 노동자, 긱 워커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하죠. 근데 그게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미국이었고, 근데 미국에서 지난주 한 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신규 300만 건이었습니다. 3억이 미국 인구 3억이죠. 한 1% 되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일주일에 50만 명이 실업수당 신청한 거예요. 새로 300만 명이 실업된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많이 늘어난 일자리들은 다 불안정한 거죠. 지금 같은 사태가 오면 확 줄어드는 그런 일자리들인 겁니다. 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아주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맞아요. 팽창하고, 안 좋을 때는 확 줄어드는 거니까 그 지금이 늘은 딱 안 일자리 좋을 중에서 때이고. 그런 일자리가 많은 건 맞는데 그 아닌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도 많이 늘었다는 얘기 같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일자리가 좀 다 네. 좋은 제가 일은 좀 예, 말씀을 마무리하시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원전을 하든 바이오를 하든, 그거 뭐 현대자동차의 하청 뭐 4차 벤더에서 부품 조립하던 분이 갑자기 인천 송도에 바이오 단지 가가지고 제약 R&D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오늘 하루 일할 거리가 있나, 이렇게 찾게 되거든요. 아니면 어디 하루 나가서 배달할 게 있나, 이러면서 일자리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가 직접 보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실업급여나 실업수당을 굉장히 두텁게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분이 일을 더 하려고 하는 의욕을 좀 꺾게 돼요. 일을 하는 순간 실업수당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편수당 지급이 이런 재난 상태일 때 오히려 더 좋은 일자리로 넘어가게 하는 그 과도기적인 여유를 갖게 해준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